제17대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금산사 직선직엔 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문화분야 직능대표엔 현 종립학교 관리위원 탄원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백중기도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불교계도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우울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리적 방역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07년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 금동관은 보살입상, 백제 미소로 불리는 국보급 불상이 아직 환수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 예산을 편성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3위가 된 스님부터 방장 스님까지 연잎밭을 가꾸는 울력에 나섰습니다. 모구가풍의 송광사 풍경입니다. 7천여 평의 연밭은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까지 고려한 화두였습니다. 복지법인에서도 사회적 경제 모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 사업을 연결해 자긍심과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확장하고 있는 솔나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보궐선거 금산사 직선직 후보에 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직능대표 문화분야의 종립학교 관리위원 탄원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4일 자격심사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당선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이달 1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금산사 직선직과 직능대표 문화 분야의 성우 스님과 탄원 스님이 각각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사직한 금산사 직선직 종회의원 화평 스님 공석에는 전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1981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과 금산사, 군산은적사 주지,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부장에 임명된 태원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능대표 문화 분야에는 탄원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탄원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해룡사 주지를 비롯해 호법부 상임감찰,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인 대덕사 주지, 종립학교 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우 스님은 단독 후보로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이 확정되며, 직능대표에 입후보한 탄원 스님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초하루와 백중오제를 맞은 어제 전국 사찰에서는 기도법회가 열렸는데요. 사찰은 법회의식을 간소화하고 불자들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개인 거리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어제 초하루와 백중오제 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사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신도들 간 개인 거리를 유지한 채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스님의 법문을 생략하는 등 법회 의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8일 정부가 수도권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불교계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수해가 또 나가지고 더 힘들게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제재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총무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당에는 50명, 밖에는 100명 이외에는 못하도록 이 지침이 정부 지침입니다. 조계종은 법회 봉행 시 실내 50인, 실외는 100인 이내로 줄이고 대면 모임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지침을 전국 사찰에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에선 오는 30일까지 법회와 행사 인원을 제한하는 등 정부와 종단의 대응 지침을 적극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종교인들부터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 사태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절에서는 특별히 더 어떤 절보다 더 먼저 모범적으로 출입도 제한하고 있고 이미 이제 아침 시간에 이럴 때는 이제 아예 닫아놓고. 한편 이날 조계사 법회에서 신도들은 십시일반 마련한 바로저금통을 전달하고 교육본부 등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4,700여만 원을 후원 약정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지역의 템플스테이가 오는 30일까지 운영 중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지역 등 총 41곳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의 템플스테이 홍보관과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자체 시설의 프로그램 등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공유하고 있으며 방역과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금보다 사태가 해결된 뒤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지금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위축된 심리 상태를 뜻하는 코로나 우울이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여력이 없지만 재난 극복 이후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 등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잠정치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올해 3월부터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3년 사스 사태를 겪은 홍콩에서 이듬해 1,20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살률의 증가는 감염 시기보다는 감염이 끝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높아지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생기잖아요. 실직 증가, 실업 증가, 또 산업의 침체 이런 건데 감염 재난이 끝난 이후에 자살은 현재까지의 국제적인 동향으로 보면 증가한 데이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 편히 대면하기 어려운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지 않아도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주 정도 지속적으로 의욕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본인이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은 전혀 나는 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재미가 없다.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 잠이 잘 안 온다. 아니면은 안 좋았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한 2주 정도 본인이 워낙에 하던 일에 지장이 생기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이 코로나19 퇴치에 모든 역량을 쏟는 지금 개개인은 심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감이 커진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리적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느 때보다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만큼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호흡법과 간단한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숨 쉬고 그리고 소리 내고 움직여라. 이제 요게 참 중요한데요. 풀무하듯이 좀 쉬는 숨을 3분에서 5분 정도.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건데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큰 소리로 좀 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걷는 겁니다. 실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파워워킹,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돌아도 좋고 온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먼저 심리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게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맞서는 사람들의 당부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이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의 환수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과 함께 국회 특별 예산 배정 등 환지 본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1907년 부여 규안면에서 출토돼 경매와 소유권 이전 등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 금동관음 보살 입상. 일명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급 불상이지만 현재까지 일본인 사업가의 손에 쥐어진 채 환수를 위한 해결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문화유산 회복포럼이 백제 금동관음상을 주제로 마련한 뉴 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 문화재 환지 본처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보의 올바른 미래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배가를 하면 그것이 새 거버넌스 아니겠느냐. 여야 의원님들이 적어도 이런 일에 관해서 싸우지 말고 손 꼭 잡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지난 2018년 국내에 첫 공개된 백제 미소불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실사단이 즉각 파견됐지만 소장자 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 양측이 제시하는 매입가의 간격이 현저히 크고 정부 측은 시장 논리에 반응하는 경매를 통해 적절한 자금으로 낙찰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논리로는 문화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루빠른 환수를 위해 충청남도와 부여군 등 지방정부를 향한 국회의 특별예산 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예산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난망한 그런 입장에 서게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문화재청의 잘못이지만 문화재청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는 공동기금 조성도 제시됐는데 이는 환수 주체의 명확성과 기속기간 등 세부 조율이 정리돼야 하고 이미 해외에서는 흔한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화재 회복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순위인 만큼 대국민 캠페인과 민간정의 조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떠나서 백제의 미소가 일본에서 빨리 우리나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일본에 소재한 한국의 문화재 중 국보와 중요 미술품으로 등록된 유물은 총 150여 건. 뼈아픈 역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백제 미소불의 환지 본처를 향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수행 정신을 물려받아 모국악풍의 수행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침에는 대중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 요즘 제철인 연잎을 따는 울력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잎따기 울력에 담긴 송광사의 승가 공동체 정신, 김민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 입구에 펼쳐진 연밭입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 아침 스님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연밭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막 3위가 된 스님부터 주지 스님은 물론 총림의 어른 방장 스님까지 모두가 연잎 따는 울력에 한창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니까 신심도 쌓고 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사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공동생활하는 대중스님들이 모여 연잎 따는 일에 함께합니다. 수확해 연잎차와 연잎밥을 만드는데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송광사의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삶을 같이 지향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기르고 또 다 같이 연잎을 따서 가공을 해서 차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들만 먹는 게 아니고 송광사 오시들 모든 분들과 다 같이 연잎차를 공유하는. 면적만 약 7천여 평에 달하는 이 연밭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승가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2003년도 당시 주지 소임을 맡았던 지금의 방장 스님이 조성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 숨은 사진 촬영 명소로 소개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밭을 조성한 더 큰 이유는 주민들이 먹는 물을 더 깨끗하게 하자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송강호 주화문은 광주 전남의 상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정화하니까 그래서 환경 정화 운동으로 수백 구역 정화 운동으로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한 17, 18년 돼가네요. 연잎다른 울력 하나에도 모구가풍으로 대표되는 수행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녹아있는 조계총림 송광사. 계율을 지키고 철저한 대중생활을 통해 승보 종찰로서 한국 불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찰 경제 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해온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사찰 경제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관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노인 돌봄, 데이케어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들은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바우처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사업 없이 노인들과 취약계층에 지원금으로만 활동을 펼쳐나가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 분야 사업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끝없는 고민을 해왔고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일부분 제시했습니다. 이제 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 공헌의 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법인의 형태가 이제 비영리 법인을 띠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기존의 복지 영역보다 더 활발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그동안 해오셨던 복지 제한성에서 약간 벗어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템플 셰프 등으로 불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기획하고 있는 솔나무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울과 귀한다의 나무를 합쳐 이름을 지은 솔나무는 실버 세대 돌봄 사업과 명상을 통한 지역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 분야에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문성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오는 9월 인가증을 받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검토 기간을 거쳐서 승인이 나면 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한 40% 이상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또 기존에 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들을 사회공헌 하셔야 되는 필수 조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솔나무를 꿈꾸는 법현 스님은 많은 시민들과 복지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불교인으로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고 또 마침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 그 솔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찰 경제 자립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일궈온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복지 분야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이상기후, 대공황 등 위기의 시대에서 인류의 대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근본의 생명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1세기 인류는 대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각국의 방역에 대한 노력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기에 독화살을 뽑지 말아야 할 것인지,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인지 지적과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책 생명으로 돌아가기는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이자 심층 생태학자, 사회운동가인 조애나 메이 씨와 몰리 영 브라운이 쓴 책 생명으로 돌아가기는 부처님 연기설 가르침을 토대로 위대한 전환에 대해 이론을 넘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안내서입니다. 조애나 메이 씨가 불교의 연기설은 상호인과율이다라고 하는 시스템 이론의 인과율이 곧 붓다의 연기 이론과 동일하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어떤 저술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토대를 가지고 이제 이론도 정립하고 실천도 행했던 분입니다. 책은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재연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연결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작업으로 고마움과 고통 존중, 관점의 전환, 실천의 단계를 거칩니다. 책은 이 재연결 작업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일상 속 작은 깨달음들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대전환에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명상 수행 실습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단상의 메디테이션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과 사물에 대한 좀 깊은 통찰, 또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기 위한 무수한 많은 노하우들을 통치해서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자 조애나 메이 씨는 영상을 통해 한국어판 출간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I didn't want people to think it's only for Buddhists, but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re right there, and he recognized that, and he brings it out. 물질 만능주의,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대전환 안내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통해 현 인류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 폭우로 경남 하동군 화신마을에 있는 중림정사 요사체가 붕괴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하동 화신마을에 위치한 중림정사에 100년 된 요사체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선원수자로 살아온 주지 동국스님은 산철 수자들의 쉼터가 사라진 것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국스님은 인명피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면서도 앞으로의 복구가 큰일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가 내일부터 대구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2년 출가, 깨달음의 순간을 중심으로 시타르타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을 시작으로 22일 토요일, 23일 일요일 오후 2시, 6시로 총 5회 공연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 1000여 석 중 절반인 500여 석만 예매 가능하며 한 자리씩 뛰어앉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진행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화자 불자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서영 불자님, 성시중 불자님, 손원주 불자님, 이창수 불자님, 이한수 불자님, 정학수 불자님, 최범진 불자님, 홍병순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금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